이 시간에는 앞 시간에 다뤘던 일개 선형 미방과는 다른 비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선형 미방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미분 방정식은 사람 이름 붙어있는 베를린 미방입니다. 이 베를린 미방은 여러 가지 인구 동력학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미방입니다.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그 정의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미분 방정식의 해법을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분 방정식이 어느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베를린 미방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를린 미방은 보다시피 이런 꼴로 주어지는 미분 방정식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일개 선형 미방이다라고 말을 했던 이유는 종속변수 y와 y'이 1차 결합으로 되어 있을 때 일개 선형 미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비선형이라는 것은 그런 구조를 띠고 있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다음 같은 모양을 살펴보면 비선형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주어지는 미방을 우리는 베를린 미방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거듭제곱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없었다면 분명히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y에 관한 1승, y'의 1승, 1차 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일개선형 미방이 맞습니다. 그런데 얘가 붙어 있음으로 해서 일개선형 미방이 아니라서 비선형 미방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런 꼴로 주어지는 미방을 우리는 야곱 베를린이가 처음 제시했던 미방이다 해서 베를린 미방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y' 플러스 px, y는 이퀄 qx, y의 n승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n이 만약에 0이나 또는 1이 되면은 선형 미방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0이면 y의 0승 1이 되죠. 그래서 앞서 배웠던 일개 선형 미방이 될 것이고, 만약에 1이면 여기도 1승이고 여기도 1승이니까 얘를 좌변을 넘겨서 우변 0이 되죠. 공통한 y가 있으니까 묶어내면 px-qx 가로 닫고 y 이퀄 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n이 1이 될 때도 역시 선형 미방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선형 미방은 이미 앞에서 배웠던 바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다시 다룰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n은 0은 아니라 보겠습니다. 또한 n은 1이 아니라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모든 실수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그냥 n을 써서 마치 자연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냥 실수예요. 어떤 실수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을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우리는 야곱 베를린이가 만든 미방이라서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베를린 미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베를린 미분 방정식에 대한 이 해법은 라이프니츠가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해법을 라이프니츠 해법이라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어떻게 해서 푸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라이프니츠는 이 베를린 미방 형태를 다음같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법은 오늘날까지도 사용하는 아주 좋은 해법이라서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우변에 이 y의 거듭제곱을 양변에 나눌 겁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에 양변에 y의 마이너스 n승을 곱합니다. 양변에 y의 마이너스 n승을 곱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y의 마이너스 n승을 양변에 곱했으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px, 지수법칙에서 y의 1승과 y의 마이너스 n승을 곱하니까 y의 1 마이너스 n승이 될 것이고 우변은 qx만 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니츠의 생각은 바로 이 부분을 치환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다시피 y'이 들어있지 않은 다른 쪽의 y 부분을 치환합니다. y'이 들어있지 않은 다른 쪽의 y 부분을 치환합니다. 이때 y의 1-n승을 다른 문자로 놓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u라 놓을까요? 자, 이제 u라 놓으면은 자, 이렇게 요거 이거 이렇게 놨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치환된 문자를 이용해서 이 위에 있는 식을 다시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변을 다 같이 x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자, 이제 좌변 미분하죠. 좌변 미분하면 지수 전체 지수를 내려보내고 1-n 그리고 y에 지수에서 1 빠져나가죠. 1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n승만 남습니다. 그리고 합성함수 미분법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y를 미분하니까 y' 이렇게 됐고요. 이것이 u'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식을 여기다 다 대입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근데 주어진 미분방정식을 살펴보면은 여기 앞에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 이게 있으니까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이 파란색 부분을 다음같이 변형시킨 다음에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양변에 이 파란색 식의 양변에다 1-n을 다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n을 다 곱하니까 1-n 그리고 y의 -n승 y' 그리고 1-n 그리고 px y의 1-n승 그리고 1-n을 다 곱했습니다. 그 다음에 qx죠. 자, 일부러 양변에 1-n을 다 곱한 이유는 얘를 바로 대입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똑같은 모양이 있죠. 이 부분이 u'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다시 바꿔보니까 여기가 u'이 될 것이고 여기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1-n 그리고 px가 될 것이고 대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바꿔놨던 모양이죠. y의 1-n승은 u로 바꿔놓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바뀐 문자 u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가 바뀐 문자 u로 됐고요. 그 다음 우변 그대로 씁니다. 1-n qx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잘 볼까요? 이 미분방정식을 잘 관찰을 해보니까 여기 1-n은 어차피 n이 실수예요. 0도 아니고 1도 아닌 어떤 실수값이고요. 여기는 x만의 함수가 들어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x만의 함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x만의 함수이고요. 이제 살펴본 결과 u라는 문자에 관한 1차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다뤘던 이 미분방정식은 y 입장에서 본다면 이 n승이 붙어 있음으로 해서 비선형 미방이 됐었는데 치환을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치환된 문자에 관해서 즉 u라는 문자에 관한 일개선형 미방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u에 대한 일개선형 미방입니다. u에 관한 일개선형 미방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앞 시간에 배웠던 일개선형 미방의 해를 구하는 공식에다 대입해서 해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u는 이렇게 놓고서 2의 마이너스 인테랄 px dx 인테랄 qx 2의 인테랄 px dx dx 플러스 c의 꼴로 표시가 가능하죠. 여기 그냥 다 이런 값들을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일개선형 미방의 해를 구하는 공식에다 대입해서 이 해를 구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u로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채점하다 보면은 이걸 y로 써놔요. 왜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일개선형 미방 공식은 y는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이게 u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y로 쓰면 틀립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치환된 문자에 대한 일개선형이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u는 중간에 치환했으니까 원래 문자로 다시 바꿔야 됩니다. 바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y로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u는 실질적으로 y의 1-n승이니까 실질적으로 y의 1-n승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y의 1-n승이 오른쪽처럼 적분된다는 얘기지 얘를 무심코 y로 쓰면 y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안을 작성할 때 각별히 신경 쓰기 바랍니다. y의 1-n승이 결국은 오른쪽처럼 이렇게 됩니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요거 오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는 얘가 오면 됩니다. 뭐 똑같은 모양이니까 생략해서 간략하게 표시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식을 표시한 것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형시키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일개선형 미방 해법대로 하나하나 계산하면 되니까 이제 베를린 미방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베를린 미방 푸는 방법을 잘 숙지해 놓으세요. 어떤 책에 보면 저자가 이 공식을 이렇게 써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니죠. 뭐 이 공식 그대로 쓸 수 있는데요. 굳이 복잡하게 공식을 만들 필요 없이 이 흐름대로 우리가 해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개선형 미방 같은 경우는 워낙 자주 사용되는 미방이니까 그 일반적인 공식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 미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기다 대입하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공식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굳이 이 공식을 외워서 적용할 필요는 없고요. 라이프니츠가 제시했던 이 해법대로 하나하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라이프니츠 해법을 적용하려면 제일 먼저 할 것은 우변에 y의 거듭제곱으로 양변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n을 곱한다고 했죠. 뭐 다르게 한다면 나눈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제일 첫 번째는 우변이 x만의 함수가 되게끔 식을 변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y'이 들어있지 않은 다른 쪽을 치환하는 거예요. 그럼 치환된 문제는 반드시 일개선형 미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일개선형 미방의 해를 구하는 공식에다 대입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때 주의할 점, 여기를 y라 쓰면 안 돼요.
U에 관한 일개선형 미방이니까 U로 표시를 하고 U는 원래 문자가 아니라 치환된 문자니까 식 도중에 치환했잖아요. 당연히 원래 문자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 그 점만 주의한다면 이 세 가지 단계를 이해하고 있다면 베를린 미방은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우변은 x만의 함수만 남겨둔다는 것. 그리고 양변을 변형한 다음에 y파람이 들어있지 않은 다른 쪽을 치환한다는 것. 그리고 다시 치환된 문자에 대한 일개선형 미방이니까 해를 구하는 공식에다 대입하는데 주의할 점은 u는 이렇게 표시하고 u는 중간에 치환한 값이니까 원래 문자로 다시 바꾼다는 것. 그 점만 주의한다면 누구나 다 쉽게 베를린 미방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교재 본문에는 저자가 바로 로지스틱 방정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응용 문제를 들어가지 말고 이제 간단하게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한 다음에 응용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는 교재 연습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선택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교재 연습 문제 23번의 문제입니다. 23번의 문제, 물론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23번의 문제, 다음 미방의 해를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인데요. 이 미분 방정식을 잘 살펴보면 만약에 여기까지만 있었다면 당연히 일개선형 미방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y의 마이너스 1승 있죠? 이게 붙어있음으로 해서 선형 미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양은 y' 플러스 pxy 콜 qx 그리고 y의 n승꼴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앞서 배웠던 베를린 미방 형태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미방은 베를린 미방입니다. 이것은 베를린 미방이에요. 따라서 이제 양변에 y의 1승을 곱합니다. y의 1승 곱하기 y' 플러스 x, y의 1승을 곱했으니까 지수법칙 적용하니까 y제곱, y의 1승을 양변에 곱하니까 x만 남죠. 자, 이제 이 식에서 우리는 앞서 얘기했죠. 첫 번째 단계 우변을 x만의 함수 형태로 놔둔다는 것, 그 단계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치환을 해야죠. y제곱 부분을 y'이 들어있지 않은 다른 쪽을 치환합니다. 이제 y의 제곱을 이제 u라 놓겠습니다. 좌변 미분하죠. 이 y'은 있고 우변 미분하죠. u'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에다 다 대입을 하는데요. 여기다 그냥 대입하지 말고 양변의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2를 곱한 다음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2배 y 플러스 2배 x y의 제곱 이퀄 2x에서 식을 변형을 해보니까 이 y'은 u'이 됐죠. u' 2x 그리고 y제곱은 우리가 중간에 치환해서 바꿔놨잖아요. y제곱을 u라 놨었습니다. 여기가 u가 되겠죠. 그리고 우변은 2x 이렇게 됐습니다. 이 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u에 관한 일개선형 미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은 u에 관한 일개선형 미방입니다. 그래서 해를 구하는 공식에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일반 해를 구하는 공식 다시 강조하는데 u라 써야 됩니다. y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리고 u는 중간에 치환한 값이니까 원래 문자로 다시 바꿔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y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x죠. 여기가 px니까 px가 2x로 되어 있습니다. 2x 그 다음에 dx 인테그랄 q가 2x로 되어 있습니다. 2x 2의 인테그랄 px가 2x입니다. 그 다음에 dx 플러스 c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식을 적분하려고 합니다. 좌변은 y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하면 2의 마이너스 이거 x의 제곱이 됐죠. 그 다음에 인테그랄 이거 2x고 자, 뒤에 거하고 앞에 거는요. 뒤에 거하고 앞에 거는 이거 역수로 돼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적분됐으니까 뒤에 거는 이거 역수예요. 이렇게 적분이 되겠군요. 그리고 이거는 적분 자체가 아주 쉽네요. 치환에 의해서 바로 적분이 됩니다. 얘는 적분하면 2의 x의 제곱이 나오겠군요. 왜냐면 이거 미분해볼까요?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고 지수 다시 미분하니까 2x 그래서 이거의 도함수가 이거고 따라서 우리가 이거의 부정적분은 이게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개해서 표시하는 게 더 낫겠군요. 전개하니까 지수법칙 쪽에서 1 c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다시 해를 표시할까요? 여기를 y라 쓰면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오니까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y제곱은 이퀄 1 플러스 c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의 모양이고요.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랬으니까 이제 x가 0일 때 y가 3이 돼야 되겠죠. 여기다 마저 대입하겠습니다. x가 0일 때 y가 3을 대입하면은 x가 0을 대입하죠. y가 3이니까 3, 3은 9. 3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퀄 1 플러스 그 다음에 x가 0을 대입 x 대신 0을 대입하면 2형세 1 그러니까 c만 남습니다.
따라서 C가 8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걸 다시 여기다 대입하니까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본 결과 y제곱은 이퀄 1 플러스 8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